지겨운 메뉴 고민은 그만, 이제는 음식도 재미있게 트리피커 팀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과 타 서비스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유저 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크롤링, 음식점 추천 모델, 자동 배포 시스템 구축까지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컨텐츠 중 약 60%가 음식 먹방과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먹방, 맛집과 같은 소재는 상위 1%에 도달합니다. TV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한 소재는 총 62개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에 대한 고민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사람들이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큰 고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한 게임을 도입하여 음식점 선택을 돕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태그 형태의 리뷰를 제공하는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외식 앱에서 취향 기반의 음식점 추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카카오맵, 네이버 맵과 같은 지도 앱에서 식당을 검색하는 방식에도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음식점을 추천해준다는 점, 리뷰를 제공하면서도 정제된 리뷰를 보여줌으로써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제하여 압축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음식점을 추천함으로써 음식점 추천이 곧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도 적합합니다. 어플 기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저 로그인입니다. 유저가 트리피커 앱을 설치하고 나면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애플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 로그인의 경우 지문 인식을 활용하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 화면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유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화면을 넘길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좋아요, 왼쪽으로 넘기면 싫어요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게임을 거치고 난 후 게임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로 추천된 가게는 저희 내부 로직에 의해서 추천된 가게입니다.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다시 하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보기를 할 경우 운영 시간 및 메뉴에 대한 상세 보기가 제공되며 가게 사진 2개가 제공됩니다. 또한 지도 기능을 통해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로 음식점에 접근 가능하며 그 하단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친구에게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이후 가게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칸에 들어가면 먼저 로그인 시에 불러온 정보로 닉네임이 불러와집니다. 취향 분석 칸으로 가게 되면 상위 몇 %의 취향인지와 더불어 최근 선호한 태그 그리고 취향 카테고리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트래픽한 가게와 즐겨찾기한 가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래픽한 가게는 게임 도중에 추천받은 가게입니다. 가게 목록은 최신 순, 오래된 순, 이름 순으로 정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 기능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본 가게 정보를 수집하였고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게의 좌표 위치 등 상세 자료를 따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중요한 태그 정보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수집 후 저희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따로 가공하였습니다. 이후 자바 스프링 부트에서 JDBC 템플릿을 기반으로 DB에 파일을 저장하였습니다. 프론트와 백엔드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는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CA 인증서를 발급한 뒤 HTTPS 프로토콜을 통한 REST API 방식으로 통신하도록 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구현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프로젝트 초반엔 피그마를 활용하여 기본 설계를 하였고, 이후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테스트 플라이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이폰용 테스트 앱을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앱스토어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엔드에서는 추천 시스템을 위한 로직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게임 태그 값의 기본적인 초기 시작은 모든 가게들의 태그의 평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할 때 유저가 가게를 좋아요 혹은 싫어할 때마다 게임의 태그 값을 보이는 바와 같이 변경시켰습니다. 게임 종료 후 가게 추천을 위해서 가게의 점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가게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아래에 적힌 바와 같이 가게 태그 값에 1 더하기 게임의 태그 값, 즉 게임을 진행하면서 변경된 태그 값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게의 점수를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가게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 중에 가게의 중복 추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로 구현하였습니다. 개발의 편리함을 위해 자동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깃허브의 마스터 브랜치에 개발자가 푸시를 하였을 경우 깃허브 액션 서비스가 이 이벤트를 인식해서 저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통해 깃에 올린 코드를 빌드하여 S3 버켓이라는 저장소에 jar 파일을 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AWS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가 이 jar 파일을 EC2 서버 내로 전송하여 스프링 부트가 이 파일을 내장된 AWS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보안과 관련된 코드는 AWS 파라미터 스토어에 미리 시크릿 키 값을 등록하여 스프링에서 코드를 실행할 때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체 설정하여 보안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르게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앱의 피드백을 위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약 80%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으로는 확실하게 음식점 고민이 해결되어서 좋다는 점, 즐겨찾기 시에 진동 효과가 재밌다는 점, 또는 너무 길다는 점, 광진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저희가 앱을 수정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진구에 국한되어 있던 데이터를 전국구로 확장하여 모든 사용자들이 위치 기반으로 근처 음식점 대상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음식점의 가격대와 같은 정보를 더 수집하여 가게를 추천하는 데 있어 원하는 태그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더 나은 추천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비슷한 취향의 사용자에게는 서로가 즐겨찾기에 둔 식당을 추천하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래피커 팀이었습니다.